모비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저는 이지형입니다. 네, 지금 직접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무비썸은 앞으로 이제 격주로 매번 이렇게 두 분께서 교대로 나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이 박지선 씨. 그렇습니다. 였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삼고초려 끝에 모신 두 번째 게스트 네. 이지영 씨인데요. 뮤지션 이지영 씨입니다. 네. 사실 뭐 이지영 씨 하면 이름은 모르셔도 홍대 원빈이라는 별명은 다들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왜요? 홍대 원빈이란 얘기 들으면은 네. 그 방송이 말려요 항상. 또 그런 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아, 징크스가 있군요. 계속 네,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한 3, 4년 전까지도 유효는 했었어요. 이지영 씨하고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 프로그램에서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또 영화도 좋아하시고 이동진 평론가님이랑은 음악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음악을 너무 많이 아세요. 대신 제가 영화를 잘 모릅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영화 잘 아니까.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근데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니까 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첫 방송 박지선 씨가 나왔 하는 거 보고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해도 되겠다.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누가 꽂아줬는데 내가 당신 꽂았어. 이지영 씨. 지금 화면 바깥에서 누가 꽂아줬는데라고. 근데 지금 박지선 씨한테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아마 안 들릴 거예요. 박지선 씨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영화 걸려가지고 아가씨 참 다루기 어려운 영화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서 정글북.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본 거예요. 정글북이라는 뭐 작품은 알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도 정글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진짜로 이 초등학교 때 정글북을 읽기 전에까지 정글북이 정글에서 치는 북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네, 정말로. 저희가 오늘 그래서 뮤지션을 모신 겁니다. 정글에서 치는 북이기 때문에. 네. 네. 잘 논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정글북의 줄거리를 청한 목소리로 소개해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네, 이지영 씨만 몰랐습니다. 그쵸. 네. 이제 알게 됐죠. I know where you came from. 아버지를 잃은 소년 모글리가 흑표범 바기라와 늑대 아킬라 무리의 보호 아래 모험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죠. Mowgli belongs to my pack. Mowgli? They've given it a name. 70여 종의 동물들을요 100% CG로 구현을 했는가 하면 빌 머레이, 스칼렛 요한슨 등 뭐 헐리우드의 톱 배우들이 목소리 출연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상상 속 모험을 실감나는 현실로 옮긴 영화 정글북, 지금부터 무비썸에서 스펙타클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And trust in me. 오늘 뭐 땅 짚고 헤엄치실 것 같아요. 저 우선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보긴 했는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다 보니까 영화에 온전히 몰입이 안 되고 아이들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뭐 풀밭을 뛰어다니고 나무에 매달리고 하는 게 막 아슬아슬하고 그렇죠.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걱정하느라 영화에 100% 네. 막 집중을 못했어요 좀. 홍대 원빈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원래 더 매력 있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이들 생각하면서. 디즈니 작품들 보면은 맞아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니까. 보고 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 다수의 뭐 최대 쾌락 이런 걸 노려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디즈니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네. 왜냐하면 너무 그 가족주의적으로 너무 예쁜 얘기, 고운 얘기를 이렇게 딱 주제별로 담아서 항상 비슷한 상차림으로 내다 보니까 네. 디즈니에 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의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또 다른 어떤 돌파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CG 100%라고 해도 솔직히 저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CG 100%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쵸. 뭐 감음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보고 나서 분명히 실제 동물이 나왔을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아셨죠. 네, CG 100%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놀라운 부분이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글북에서 보시는 아역 배우의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만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촬영장에서 찍은 그 스틸들을 보시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걸 만들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애니메이션과 극영화의 경계가 어딘가라는 그 오랜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실제 동물에 대한 뭐 모션을 딴 것도 없이 그냥 다 아닙니다. 컴퓨터로만. 그렇지는 않죠. 네, 이렇게 약간 제작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인도의 정글의 스태프들이 가서 이 정글에 해당하는 그 모델이 된 숲에 가서 사진을 40만 장을 찍어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다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연기하느냐. 모글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배역들이 다 동물이니까
배우들을 다 캐스팅해서 애니메이션처럼 목소리 연기를 먼저 합니다. Where you gone, man cub? They've given it a name. 그래서 그걸 다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합성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연기를 할 때 뒤에 이제 블루 스크린 같은 게 있고 텅 비어 있는데 아이 혼자 연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인 연기자도 연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아이이기 때문에 퍼핏 마스터들을 불렀어요. 인형을 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동물 크기를 대충 비슷하게 재현을 해서 손가락을 끼우고 아이 앞에서 동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움직이는 그 인형을 보고 연기를 한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속사정들을 뭐 지금 뭐 100분지 1도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도만 들어도 와, 전 가능한가? 몇 사람이 있어야 되나? 뭐 돈은 이제 관심은 없는데 저는 거기 관심이 있는데 돈이 엄청 들죠. 몇 명이 저 작업을 그러니까. 몇 년을 매달릴까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머리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정글이 뭐 가상현실의 정글하고 비슷하니까 버추얼 정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CG가 놀라운 게 CG가 안 보이는 CG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볼 때는 저게 CG가 아니라 실제 정글에서 어느 부분은 찍었을 거다. 그걸 잘 못 찍는 어떤 부분은 그렸을 거다. 캐릭터도 어떤 거는 실제로 호랑이를 찍었는데 입모양만 CG로 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CG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CG 역사에서 보게 되면 CG라는 것이 영화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80년대 중반입니다. 트론이라는 영화가 CG를 최초로 제대로 구현한 영화라고 기록이 되는데 처음 CG가 나왔을 때 CG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할리우드가. 그래서 이게 CG라는 걸 팍팍 티를 내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는 CG를 어떻게 쓰냐면 안 보이는 CG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CG인 걸 모르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게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예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다 CG거든요. 그 광장에 가득 메운 그렇습니다. 사람들, 막 예를 들면 그 미식축구 할 때 막 박수 치고 이러는 군중들 이런 거. 탁구공도 다 그렇죠. 그런 다 것들. CG로 그려내고. 야, 이거 어떻게 다 그렇게 받아주시네요. 말을 저요? 사전에 맞추지도 않았는데. 마침 네. 포레스트 검프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기억도 생생한 게 90년대 초반에 92년인가 93년에 주라기 공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공룡을 진짜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저렇게 하이퍼 리얼리즘적으로 생생하게 살릴까 해서 정말 극찬에 극찬을 사람들이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주라기 공원 1편을 다시 봤습니다. CGT가 너무 나요.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CG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서 지금 주라기 공원을 다시 보면 너무 싼티가 납니다. 아바타를 볼 때만 해도 동물의 움직임이 계속 저는 계속 뭐가 어색했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이게 정글북은 정말 진짜 실제일까?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맞아요. 100% CG의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G 기술 중에 최상의 기술은 보이는 CG, 과시하는 CG가 아니라 CG인 것도 모르게 실제처럼 만들어낸 CG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쪽에서 한 극단이 정글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 또 배우 연기는 어떠셨어요? 배우라고 뭐 딱 한 명 나오지만 닐 세티. 오히려 동물의 움직임보다 저는 그 모글리 닐 세티의 움직임이 좀 더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실제였잖아요. CG가 아니니까. 모글리가 뛰고 구르고 낙법을 하는 건 정말 그쵸. 실제인데 그쵸. 오히려 그게 부자연스럽고 부잣집 아이 같은 느낌이 계속 인도 왕자 같은 느낌. 네. 네. 막 방학 때 되면 요트 타고 다닐 것 같고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집에 정원사 한 17명 있고. 예. 네.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던.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닐 세티도 굉장히 배경이 재밌더라고요.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라는 거예요. 처음. 네. 근데 이 정도면 굉장하죠.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얘가 이제 인도계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보내서 성격이나 이 모든 면에서 우리 얘가 하면 딱 맞을 것 같다 해서 너 가서 한번 오디션 봐라고 해서 가볼까요? 해서 됐다가 덜컥 된 케이스예요. 2000대 1을 뚫고 됐다는데. 근데 그 뭔가 그 상상 속의 모글리 얼굴이 네. 닐 세티의 얼굴일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처음에 닐 세티가 처음 등장했을 때 헤어스타일도 그 그림에서 보던 것처럼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이제 몸매도 저런 몸매일 것 같고. 또 정글북이 워낙 유명한 그 텍스트니까 원작이니까 심지어는 요즘 판권료를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온 게 1894년인가에 나온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료로 풀렸잖아요. 아무나 만들면 되거든요. 당장 내년에도 또 다른 영화사에서 정글북을 만듭니다. 워너인가에서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 정글북 하면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리 그래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닌가 싶어요. 60년대에 나왔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몇몇 컷을 보면 저 모글리어가 아마 기억하실 거고 이 영화를 만든 것도 지금 디즈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즈니가 원작, 키플링의 원작이 있고 60년대 나온 고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중간쯤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곰이 배영으로 수영을 하고 배 위에 모글리가 타서 둘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죠. 그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아, 이번 정글북에서 제가 최고로 꼽는 3개의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노래도 굉장히 그 유명한 주제가죠. 네, OST도 네. 그 노래가 제일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 노래가 더 베어 니세스티스라는 그 노래 제목인데 이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미국 아이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아는 노래예요. 그렇대요. 보면서 두 사람 목소리는 확실히 알아듣겠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스칼렛 조한슨. 네. Hi, little cow. 스칼렛 조한슨은 난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소리가 너무 스칼렛 조한슨 목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단어만 들어도 알겠어요, 그 사람인지. 아, 그런 배우가 또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고 Just you and me, sweet thing. 그리고 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질감으로 파악을 하는데 이 스칼렛 조한슨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는 양감이 느껴져요. 말이 좀 약간 이게 음란마귀 이래서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절로 스칼렛 조한슨의 그 몸이 떠오르거든요, 모습이. 몸이요? 네. 양감이 떠오르거든요. 아, 몸. Who are you? 영화 속에서 이제 카라는 캐릭터인데 그 카라는 캐릭터가 비단뱀이잖아요. 예. 유혹의 캐릭터인데 재밌는 건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그게 남자 캐릭터예요. 카가. 네. 근데 이번에 영화를 스칼렛 조한슨을 끌어들이면서 여자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저는 약간 성적인 뉘앙스가 깔렸다고 생각하고요. 하는 대사라든지 오늘 스칼렛 조한슨은 우리는 그런 이미지로 떠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 전 성적인 그런 건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너무 밝혀서. 모글리 앞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전 보는 내내 모글리 우리 아니고 첫째, 둘째 비담. 애기 생각하고 봤는데. 스칼렛 요한슨이 나올 때 목소리부터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진짜 뱀이 뱀 목소리구나. 근데 인간의 그 목소리. 언어로 말하면 딱 저 목소리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저랑 비슷한 걸 느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정직한 거 아닌가의 차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전 정직하진 않아요. 이 코 길어진 거 봐. 거짓말하니까 코 길어진 거 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아서. 자, 또 예. 다른 목소리 연기 배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빌 머레이 경우에도 참 연기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빌 머레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너무 귀여워서. Relax, kid. No need to get worked up, okay? 그러면서도 모글리를 대하는 거는 엄청난 협상가 기질이 또 뛰어난 거예요. 뭐 어린 아이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모글리를 막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더 재밌었어요. Can you climb?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모글리한테는 아버지가 둘이 있는 거예요. 바기라가 있고 반대편에 또 다른 아버지 하나가 발루입니다. 발루. 그래서 이 바기라와 발루가 엄부자부죠. 하나는 엄한 아버지, 네. 하나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Have you lost your mind? 바기라 같은 경우는 도구 사용에 대해서 금기시했죠. 하지만 대조적으로 발루는 자기가 원하는 꿀을 따게 하기 위해서 너의 도구 사용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죠. But I'm helping Baloo get ready for hibernation. Bears don't hibernate in a jungle. What are you teaching him? Not full hibernation, but I nap a lot. 그 얘기해 주신 걸 조금 받아서 제 의견을 조금 더 첨언을 해보면 약간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는 게 진짜 인간이다. 그게 인간다움이다라고 하면 호모 로코엔스라고 하잖아요. 멋있었어요. 좀 더 멋있어. 호모 로코엔스를 고등학교 이제 처음 들어본 처음 단어예요. 듣죠? 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질 않거든요. 네네. 너무 멋있다. 네, 생각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이건 뭐 흔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데 이 영화는 뭘로 파악하느냐? 호모 파베르로 생각한다는 거죠. 도구적인 인간.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 속에서 이 모글리가 나는 인간인가 아니면 늑대인가를 사이에서 정체성을 놓고 방황하게 되는데 정체성을 놓고 방황하는 게 10대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핵심을 도구를 사용하는 걸 가지고 인물의 변화와 정체성을 찾는 거대한 내적 모험을 너무 잘 짜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인물은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도구를 쓰는 순간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걸 처음으로 깨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루입니다. 예.
그것이 뒤에 가면 아기 코끼리를 구하는 장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 예. 아기 코끼리를 구할 때 이 덩굴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구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아기 코끼리를 구할 때 아기라도 보고 있고 발로도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자기가 그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의 편견을 깨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쯤에 가게 되면 최후의 대결을 벌일 때 네. 바기라가 여태까지 했던 말하고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네. 아니야, 너는 늑대가 아니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싸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으로서 이 아이의 인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활용점정이 되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싸워라. 그 대사에서 저는 그냥 제 마음속으로 제가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한 거는 저는 그렇게 듣고 싶었나 봐요. 이거 뭐 영화를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아라로 계속 들린 거예요. 그 대사가 그냥. 요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이 영화 보실 때 계속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고 막 긴장되는 순간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막 그 정글을 뛰어갈 때 나무에 넘어지면 어떡할까? 매달릴 때 예. 저 발바닥 막 아작이 날 텐데 막 이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풀벌레 벌에 물렸을 때는 막 버물리 발라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상처 패치 붙여줘야 될 것 네. 같고 네. 오라메디 발라주고 이빨. 예. 되면. 또 계곡에서 막 물 막 먹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막 물 지저분해 보이는데 제 탈날 텐데 뭐 이런 생각. 정수기. 예. 네. 계속 그런 생각이 끊기질 않더라고요. 진짜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아빠긴 해요. 저는 좋은 아빠인데 모두가 좋은 아빠지만 네. 진짜로 잘해주실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빈틈이 많긴 한데 네. 정말 약간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개봉하고 나면 아이들하고 또 가실 수도 있겠네요. 또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더 실제 같아요. 너무 실제 같아가지고 이거 한 편 보여주면은 정글의 모든 생리와 법칙과 진짜 호랑이가 성냈을 때 이빨의 모양과가 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지 않을까. 그게 애초에 키플링의 목적이었어요. 키플링이 이제 영국의 시인이면서 소설가잖아요. 이 쓰기 바로 1년 전에 딸을 낳았어요.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라면 이 아이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삶에 대한 뭐 지혜, 삶을 살아갈 때 교훈 이런 걸 말해주고 싶은데 그걸 아빠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손으로 쓴 거예요. 그게 정글북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6살 때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찌됐건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수많은 교훈들 이 얘기는 사실 교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너무 심할 네. 정도로. 그것은 이제 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그 보이스카우트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걸 컵스카웃이라고 하잖아요. 네. 컵스카웃에서 이 정글북을 적극적으로 이 교육용으로 이 책을 배포한 게 20세기 초반에 이 정글북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예요. 컵스카웃에서 이렇게 소그룹 활동을 할 때 그룹의 리더를 뭐라고 하냐면 아킬라라고 한대요. 컵스카웃에서. 왜냐하면 여기 늑대 리더 이름이 아킬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지영 아빠께서 거기에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시는 거죠. 제가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말씀하신 게 계속 막 저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 장면에서 애들 귀를 막으세요. 얘들아 들으면 안 된다. 이거 사악한 거야. 아 맞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정말 네. 궁금한 게 있을 때 제작진분들께서 이걸 들으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딱이 생각나서 때리는 줄 알고. 네네. 때려도 된다고는 했거든요. 아니, 저희가 처음인 걸로. 네,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 연기들 섭외를 할 때 되게 유명한 스타급의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모든 개런티를 뭐 아이들 관련된 걸로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관행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예전에 봤던 어떤 기록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녹음하면 사실 우리가 입장에선 출연료가 훨씬 싸지 않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목소리 출연. 네, 개런티가 굉장히 높아서 아 저것도 저 굉장히 높은 개런티를 받는구나 이 생각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관행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항상 좀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불쑥불쑥 찌르실 건가요? 이거 들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아, 네. 보셨죠? 이제 이 들었을 때 어떤 마가 뜨는지 네. 이런 상황을 지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닌 걸로 뭐 해서.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정글북에 대해서 2회 무비썸에서 본격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또 사전에 맞춰본 것도 아니고 네. 살짝 겁을 냈는데 말씀을 너무 잘 받아주시네요. 평론가님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예. 저는 솔직히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극장을 갈 수 있겠구나, 시사회를 볼 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겠구나.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태어나서 극장을 간 적이 한 5번도 안 돼요. 정말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유가 없거든요. 원래 영화 참 좋아하시잖아요. 거의 뭐 연애할 때는 극장에서 연애를 했으니까 하루에 막 3편 보고 뭐 영화관에서 연애했다는 것도 약간 이상한 상상을 하게 하는. 네.
그냥 아, 얘기하세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람 네. 없을 때는 뭐 아무튼 뭐 그런데 네, 네. 어느 순간 계속 극장 영화랑 멀어지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는 뭐 공식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핑계대고 일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2주마다 한 번씩 좋은 영화로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구나. 별점을 얘기 안 할까. 자 이제 별점 공개해 주셔야죠. 자, 정글북의 별점입니다. 3개. 3개 반? 지난주에 아가씨가 4개고 3개 반인가요? 이게? 3개 반입니다. 3개 반. 반 개가 적죠? 네, 저는 아가씨가 더 좋았고요. 네. 정글북도 굉장히 좋은데 두 영화의 차이는 이 영화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고 이 영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어떤 디즈니스러움 너무 지나치게 평이한 느낌이 없지 않고요. 이 영화 갖고 있는 놀라운 기술력에 비하면 나머지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뭐 재해석이라든지 혹은 어떤 입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평이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에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이요? 이것도 뭐 좋은 점수죠. 3개 반이면 좋은 점수인 거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제 기준에서 3개 반 이상은 추천드립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저희 이동진의 영화 탑10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차근차근 드디어 이제 2개째 꽂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위가 높으면 이걸 바꿔야 될 텐데 네. 아가씨가 더 높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영화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이것으로 무비썸 2번째 시간 이지영 씨와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